계산왕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수학특급 열차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수학특급 열차의 기관사 박용준입니다. 오늘 도착할 놀이정거장은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입니다. 자, 놀이정거장을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 알죠? 학생표 비법 티켓이 필요한데요. 오늘의 비법 티켓은 바로 이겁니다.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을 이해하고요,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면서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와 미만을 활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요,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올림, 버림, 반올림과 같은 어림하기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놀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오늘의 첫 번째 놀이 문제는요, 친구들 교재 18쪽에 있는 편의시설 이용하기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경민이네 가족이요, 휴양지로 여행을 왔대요. 아, 좋겠다. 자, 숙소의 편의시설 안내문을 읽고 빈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편의시설 안내문을 읽고 라고 했으니까 안내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안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죠. 자, 8세 미만은요,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나이를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경민수와 경민의 가족의 나이가 나와 있죠. 자, 8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첫 번째 놀이 비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수의 범위가요, 그 경계값이 포함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8세 미만, 즉 8 미만인 수, 여기서는 8보다 작은 수를 뜻하니까 8이 포함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8보다 작은 사람을 찾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누굽니까? 수아밖에 없죠. 7살이니까요. 따라서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수아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자, 70세 이상은요,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대요. 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상입니다. 자, 즉 70 이상인 수라는 말은 7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할아버지밖에 없죠. 따라서 두 번째,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아하, 할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보죠. 짜잔, 놀이방 입장이 가능한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놀이방은 13세 이하만 입장이 가능하대요. 자, 13세 이하, 13 이하인 수라는 말은 13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나이를 가진 사람은 짜자잔짠 12살과 7살인 경민이와 수아밖에 없네요. 따라서 놀이방 입장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 경민, 수아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숲체험장 입장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안내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숲체험장은요, 39세 초과만 입장이 가능하대요. 39 초과인 수라 함은 39보다 큰 수. 자, 나이가 39보다 큰 수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아버지 되나요? 39보다 커야 하니까 39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숲체험장 입장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적고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서 좀 두 분이 섭섭해 하시겠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비법 티켓을 공개하도록 하죠. 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무엇인지 수직선에 나타내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자고요. 자, 먼저 이상과 이하를 살펴봅시다. 자, 60 이상인 수라 함은 6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60이 여기 있습니다. 60보다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짜잔 그려줍니다. 수직선에서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60이 포함되니까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꽉 채워서 이렇게 색칠해 준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밑을 볼까요? 15 이하인 수입니다. 15 이하인 수라 함은 15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말합니다. 자, 15가 여기 있습니다. 더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선에서는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15가 포함되니까 마찬가지로 점을 꽉 채워서 색칠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초과와 미만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27 초과인 수입니다. 이 말은 27보다 큰 수, 27은 포함 안 됩니다. 자, 수직선을 나타내보죠. 27이 여기 있습니다. 27보다 무조건 커야 하니까 방향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고요. 27이 포함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와 달리 점을 꽉 칠하지 않고 이렇게 테두리만 그려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밑을 볼까요? 160 미만인 수입니다. 이 말은 160보다 작은 수를 말하죠. 자, 160 여기 있습니다. 더 작아야 하니까 화살표의 방향은 왼쪽으로 가고요. 160이 포함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점의 테두리만 그려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어떤 규칙을 발견했나요? 자, 어떤 수를 기준으로 수직선에 나타낼 때요. 이상과 초과는 수직선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하와 미만은 수직선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상과 이하는 그 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점을 꽉 채워서 칠해주고요. 초과 미만은 그 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점을 꽉 칠하지 않고 테두리만 그려주는 것이라는 것, 이상과 이하, 초과 미만을 꼭 기억하기 바랄게요. 오늘의 두 번째 놀이 문제는요, 교재 28쪽에 있는 택배 요금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제니까 잘 풀어주면 좋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주혁이는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댁과 삼촌 댁에 보낼 물건을 가지고 우체국에 왔대요. 자, 물건의 무게를 잰 다음 물건을 넣을 상자를 골랐습니다. 대화를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도록 하죠. 짜잔짠. 자, 무게별 택배 요금이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돼 있고요. 자, 주혁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죠. 할아버지 댁에 보낼 물건의 무게는요, 1.2kg이래요. 자, 물건을 넣을 상자의 무게는 0.8kg이니까 택배 요금은 얼마를 내야 해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총 무게를 구해야 택배의 무게, 총 무게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말은 물건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 1.2kg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죠. 상자의 무게가 숨어있죠. 얼마? 0.8kg을 더해줘야겠습니다. 1.2와 0.8을 더하면 2kg. 따라서 할아버지 댁에 보낼 물건의 총 무게가 바로 2kg이 되겠네요. 자, 무게별 택배요금표를 보도록 하죠. 2가 해당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2 이하죠. 2 이하라는 것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선생님, 이 초과는 안 되나요? 안 되죠. 2보다 큰 수니까요. 자, 그러니까 해당하는 요금 얼마?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을 내야 되겠네요. 자,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자, 삼촌네 보낼 물건의 무게는요, 4.8kg이란다. 물건을 넣을 상자의 무게가 0.75kg이니까 택배 요금은 얼마가 되겠구나. 자, 마찬가지로 상자의 무게와 물건의 무게를 모두 더해줘야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자, 물건의 무게가 4.8kg이고요. 물건을 넣을 상자의 무게는 0.75, 즉 4.8과 0.75를 더하면 5.55kg이 되죠. 자, 택배 요금표를 볼까요? 자, 5.55kg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2 초과 5 이하는 안 돼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요. 따라서 5 초과 10 이하, 5보다 크거나 10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 해당하는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5,500원. 따라서 삼촌네 보낼 물건의 무게에 따른 택배 요금은요, 5,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놀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필수 비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상과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함께 쓰일 때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핵심 비법 티켓에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자,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구하기. 먼저 12 이상, 17 이하인 수입니다. 자, 이상과 이하가 같이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상이라 함은 12 이상이라 함은 12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칠해주고 화살표의 방향 오른쪽으로 가게 그려줘야겠죠. 자, 17 이하인 수는 1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자, 왼쪽으로 화살표 그려주고요. 이렇게 점을 칠해주면 결국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12 이상, 17 이하인 자연수를 모두 써보면 12, 13, 14, 15, 16, 17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할까요? 자, 12와 17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상과 이하 그 수가 각각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이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12 이상, 17 미만인 수를 한번 수직선에 나타내 보죠. 이상과 미만이 함께 쓰였을 때입니다. 자, 12 이상이라 함은 12보다 크거나 같은 수, 화살표의 방향이 오른쪽, 점은 이렇게 꽉 채워줍니다. 자, 17 미만이라고 하면 17보다 작은 수, 화살표의 방향은 왼쪽, 그리고 이렇게 점은 테두리만 그려줍니다.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때 12 이상, 17 미만인 자연수를 모두 쓰면 12, 13, 14, 15, 16, 17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17보다 작아야 하니까 결국 12부터 16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12초과 17 이하인 수, 초과와 이하가 함께 쓰였습니다. 자, 12초과라 함은 12보다 큰 수, 이제 친구들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점은 어떻게 그린다? 테두리만 그린다. 자, 17 이하인 수는 1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점은 꽉 채워 그린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12초과 17 이하인 자연수를 모두 쓰면, 자, 12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수 많이 합니다. 자, 13부터 써야겠습니다. 13, 14, 15, 16, 17 된다, 안 된다? 된다. 17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따라서 13부터 17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요, 12초과 17 미만인 수를 한번 수직선에 나타내고 구해보도록 하죠. 자, 12초과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말해볼까요? 12보다 그렇죠. 큰 수.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고요. 점은 이렇게 테두리만 그려줍니다. 자, 17 미만인 수는 어떻게? 17보다 작은 수, 17이 포함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점을 테두리만 그려줘야겠죠. 자,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었다면 이제 12초과 17 미만인 자연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12 포함 안 되니까 13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13, 14, 15, 그리고 16까지 17은 포함 안 되죠. 따라서 13, 14, 15, 16이 해당하는 자연수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면서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 미만 그 차이점을 확실히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정거장도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세 번째 놀이 문제는요, 교재 37쪽에 있는 새 음식값을 어림한 방법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소윤이와 친구들은요, 각각 피자, 스파게티, 떡볶이, 와, 맛있는 거 다 모였다. 가격을 어림했습니다. 네모 안에 세 사람이 어림한 방법을 써넣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짜잔! 와, 이 그림 보니까 더 맛있게 보이는데요. 자, 피자가 있고요. 스파게티가 있고요. 떡볶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14,900원, 8,800원, 3,400원이네요. 자, 소윤이가 어떻게 어림했는지 보도록 하죠. 나는 15,000원, 9,000원, 3,000원으로 어림했어. 내가 어림한 방법은 무엇이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피자는요, 14,900원에서 15,000원으로 어림했어요. 아하, 천여자리 숫자가 4에서 5로 더하기 1이 됐습니다. 자, 스파게티를 볼까요? 8,800원을 9,000원으로 어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여자리 숫자가 8에서 9로 더하기 1이 됐습니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 천여자리 아래 수에서 올림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떡볶이를 맞아 보도록 하죠. 자, 3,4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림했습니다. 천의 자리 아래 수에서 올림했다면 4,000원이 돼야 되는데 3,000원이 됐어요. 아하,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구나. 자, 여기는 지금 100의 자리가 9, 8이기 때문에 올림해 준 거지만 떡볶이는 100의 자리 숫자가 4이기 때문에 버림해 준 거죠. 따라서 내가 어림한 방법은 반올림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친구 어림한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현지입니다. 나는 14,000원, 8,000원, 3,000원으로 어림했어. 내가 어림한 방법은 무엇이야? 자, 피자 14,900원이 14,000원, 8,800원이 8,000원, 3,400원이 3,000원 됐습니다. 천의 자리수 밑에 수들이 모두 0이 됐습니다. 이 말은 천의 자리 아래 수에서 뭐 했다? 버림을 했다. 즉, 내가 어림한 방법은 버림이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준영이입니다. 나는 15,000원, 9,000원, 4,000원으로 어림했어. 보니까 천의 자리수가 4에서 5, 천의 자리수 8에서 9,
3에서 4로 바뀌고 나머지가 다 0이 됐습니다. 이 말은 천의 자리 아래 수에서 무조건 뭐 했다? 올림을 해줬다. 따라서 내가 어림한 방법은 올림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선생님 근데 이거 반올림, 올림, 버림 헷갈리는데요. 자, 계산하게 되기 위한 세 번째 필수 비법. 올림, 버림, 반올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비법 티켓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자, 여기 573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를 먼저 올림을 해볼 건데요. 올림이라 함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100의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보죠. 자, 100의 자리 아래 수, 즉 10의 자리 수는 7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7이든 1이든 2든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10의 자리 수가 0, 1의 자리 수가 0이 되고요. 100의 자리 수는 5에서 2를 더한 6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100의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버림을 보도록 하죠. 버림은요,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100의 자리 아래 수에서 버림을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요, 7이든 1이든 3이든 10의 자릿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버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릿수가 0, 1의 자릿수가 0이 되는 것이고요. 100의 자릿수는 5가 되어서 100의 자리 아래수에서 버림을 하면 바로 500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반올림을 볼 건데요. 반올림은 좀 잘 봐야 됩니다. 반올림이라 함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럼 10의 자리 수를 잘 봐야 됩니다. 7이죠. 자, 즉 0, 1, 2, 3, 4이면 버림, 5, 6, 7, 8, 9이면 올림인데 7은 여기에 속하니까 뭐다? 올림이다. 따라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고 하면 올려줘야겠구나 이해해야 되죠. 따라서 100의 자리 수는 6이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6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573이 아니라 537이라고 해보죠. 자, 이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라고 하면 10의 자리 수가 3입니다. 이때는 뭐 해라? 버림을 해야겠죠. 따라서 600이 아니라 얼마다? 5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 올림, 버림, 반올림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교재인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충분히 연습해 봐야겠네요. 오늘 본 비법 티켓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이상과 이하에는 그 값이 포함되고 초과와 미만에는 그 값이 포함되지 않아요. 올림은요,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버림은요,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이죠.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자리 숫자에 따라 버리거나 올린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네요. 이렇게 오늘의 놀이정거장에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친구들, 수학을 좀 더 잘하는 방법은요, 이 문제만 계속해서 푸는 것보다 수학이 생활 속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오늘 배운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그리고 올림, 버림, 반올림이 주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